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의 뇌과학자 서민아입니다. 제가 오늘은 또 하나의 우주,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의를 들으셨을 거예요. 전 세계의 유명한 대학교와 국내에서도 저명한 뇌과학자들한테 다양한 뇌과학에 대한 강연을 들으셨을 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뇌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의 과학과도 같아서 굉장히 많은 측면들이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연구하고 있는 뉴로 이미징이라는 테크닉을 활용한 뇌과학적인 연구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목을 뇌를 보고 뇌를 이해하기 이렇게 지었는데요. 사실은 그 내면에서는 사실 어떻게 뇌를 보면서 우리가 뇌에 대해서 이해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풀어나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것은 휴먼 브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뇌와 제 뇌 안에 사실은 이렇게 1.4kg의 아주 조그마한 핑크색 기관이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뇌이지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뇌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저희는 저희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렇게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브레인은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함에 따라서 이러한 브레인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사실은 브레인의 어떤 기능적 측면을 강조해서 사람의 브레인을 다양한 영역으로 나눠진 이런 그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앞에 있는 곳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뒤에가 측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각각의 브레인 영역들이 사실은 위치하고 있는 곳도 다르지만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들도 각각 다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많은 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숨어 있는 세포들, 즉 뉴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 뇌 안에도 이렇게 예쁘게 생긴 뉴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데요. 사실은 10의 11승계나 되는 그런 뉴런들이 우리 뇌 안에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신경세포를 1초에 하나씩 센다면 거의 20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정도로 이 우리 뇌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뉴런이 사실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뉴런들을 진짜 이그젬플을 보여드리면 이 그림은 저희 그 성균관대학교 저희 연구실에서 얻은 그런 브레인 사진인데요. 이것은 진짜 신경세포를 저희가 그 마우스 브레인에서 사실은 얻어진 그러한 그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신경세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시고 여기 있는 이 다른 색깔들이 사실은 다른 종류의 신경세포를 뜻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예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아트 같기도 하고 저희도 이런 걸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얻으면서 학생들과 제가 이러한 그림들을 보고 감탄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작년에 IBS라는 그 국가기관에서 Art in Science 컨테스트를 하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이런 걸 출품을 했고 바로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은 생쥐의 해마에서의 뉴런과 뱃슬들의 구조를 아트로 형상한 그림이고 저희 그 박사 중에 한 분이 이거를 크라운스 스마일, 즉 광대의 미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품을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은상에 수상된 그런 그림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우스의 실제 브레인을 저희가 아트로 형상화할 정도로 브레인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쁘고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기관인데요. 다음에 제가 하나의 그림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도 역시 저희 연구실에서 얻은 그림이고 이 그림도 생쥐에 있는 브레인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그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초록색에 해당하는 것이 신경세포이고 빨간색은 또 그 뇌 안에 있는 다른 세포인데요. 제가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좀 다른 것 같으면서도
약간 비슷한 측면이 좀 발견되시지요. 사실은 왼쪽에 있는 거는 진짜 브레인이고 오른쪽에 제가 보여드린 그림은 유니버스입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우주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통점이 존재하는 것이 뇌와 우주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한 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학자들도 같은 생각을 해서 작년 11월에 이 Frontiers in Physics라는 저널에 소개된 논문을 살펴보면은 그 뉴럴 네트워크가 그 코스모스, 유니버스 사이에 어떠한 수학적인 연관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논문에 이제 발표가 된 바가 있고 이것들이 사실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어떤 흥미를 유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로도 쓰시고 책으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역시 왼쪽에 있는 그림이 브레인에 대한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우주에 대한 그림이라고 사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닮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제목에서도 뇌가 또 하나의 우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과학자들이 뇌는 21세기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뇌를 또 하나의 우주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은 뇌를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부터 이제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1995년 정도였었어요. 제가 미국에 넘어갔을 때가.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하비 중에 하나가 SF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게 제 취미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의 텔레비에서 이 1995년부터 시작된 스타트rek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SF 드라마 시리즈죠. 근데 거기 나오는 시리즈 중에 하나가 보야저라고 하는 스타트렉 보야저라고 하는 그 시리즈가 방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뇌를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SF 그 드라마가 나왔기 때문에 이 보야저라는 스타트렉 시리즈를 굉장히 잘 시청을 했는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 항상 그 캡틴 제인웨이 여기서도 여자 캡틴이 이 주인공이었는데 그 캡틴 제인웨이가 보야저라는 우주선에 타서 우주를 익스플로어하고 탐험하고 다른 외계인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주제였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문구가 저는 항상 이게 기억이 남았는데 항상 보면은 universe, final frontier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to boldly go where no man has gone before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뇌과학을 공부하고 굉장히 미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뇌에 그 정말 몰입되는 그 과정에 이 SF 드라마를 보면서 사실은 저 문구가 지금도 제 머릿속에 굉장히 남아있고 제가 그 다음부터 거의 20년이 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제가 뇌과학 연구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문구가 사실은 제가 앞으로 가는 연구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준 그 문구가 아니었나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뇌가 그 파이널 프론티어 중에 하나, 그 미지의 세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뇌에 대한 관심은 아주 옛날부터 저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특성이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이 스컬은, 이 해골은 저희가 그 케이브 시대, 그 동굴에 살던 선사 시대에서 발견된 그런 해골인데 여기 보시면 그 두개골 위에 두 개의 어떤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그냥 사고나 이렇게 생긴 구멍이 아니라 그 당시에서도 뇌를 어떻게 보고 싶거나 고치기 위해서 뇌수술을 한 흔적이라고 이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옛날에 정말 그 문명이 있지 않은 그 선사 시대에서도 사람들이 뭔가 머리가 다치면 그 안에 어떤 핑크색의 분홍색의 그 어떤 기관이 있고 그게
고장이 나면 사람이 완전히 그 기능을 못하거나 죽는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사실은 이러한 관심은 고대 시대부터 시작해서 뭐 이집트나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옛날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굉장히 그 존경의 대상 아니면 경외의 대상 아니면 미지의 세계라고 사실은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뇌를 연구를 했죠. 그래서 사실 한 가지 일화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로마 시대의 그 격투사 글래디에이터의 의사였던 갤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이 격투사들을 보면서 뭐 뇌가 많이 다쳤겠죠, 격투사들이. 근데 이 깨어져 나온 그런 뇌를 잘 살펴보니까 뇌가 굉장히 부드러운 어떤 핑크색 기관인데, 그래서 이 갤런이라는 의사가 굉장히 아주 똑똑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뇌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해보면서 이 사람이 말한 게 있어요. 그 뭘 말했냐면은 대뇌 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스리브럼이라고 하는 대뇌 부분은 되게 소프트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나 마음과 연관이 있을 거고, 뇌를 보게 되면은 대뇌 밑에 소뇌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소뇌를 그 갤런이라는 로마 시대의 글래디에이터 의사가 만져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굉장히 딱딱하니까 이 부분은 운동과 연결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옛날에. 근데 정말 놀랍게도 거기서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대뇌는 우리의 인지 기능, 마음, 생각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뇌의 영역이고, 소뇌는 사실은 우리의 운동을 조절한다거나 아주 정교한 운동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기관의 사실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때 로마 시대의 이 격투사의 의사인 갤런이 말한 얘기가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일련의 어떤 역사적인 이런 사실을 보면서도 이 보는 거, 뇌를 보고 관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클루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게 되는 대목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것도 역시 19세기 후반에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인 골즈란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골즈란 사람은 실버 스테이닝이라는 어떤 그 조직학적인 기술 중에 하나로 골지 메소드, 골지 스테이닝이라는 테크닉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 기술에 의하면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이 사실은 신경세포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골지라는 사람이 19년도 후반에 개발한 이 기술로 보면은 뉴런의 하나하나의 뉴런의 셀 바디, 그 다음에 엑손, 덴드라이트,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아주 잘 형상화한 이 기술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은 이때부터 뇌과학이 급속도로 이제 사실은 진보한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살았던 또 하나의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머리가 좋은 그러한 과학자가 있는데요. 이 카알이라는 과학자도 역시 이 골지가 얘기한 이 골지 스테이닝 메소드를 통해서 사실은 이 사람이 뇌 안에 있는 세포를 다양하게 드로잉도 그리고 굉장히 많은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알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주장을 했냐면은 뉴런 닥트린이라고 해서 신경세포가 하나의 그 가장 기본 단위이고 뇌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기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뉴런 닥트린이라는 것들을 학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알이 또 무엇을 주장을 했냐면은 이 신경세포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독립적인 엔터티, 독립적인 세포라는 거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카알이 후발주자고 골지가 이제 처음에 이런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골지는 그 의견에 반대했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골지 스테인이라는 기술을 개발해서 봤더니 세포들은 다 연결이 돼 있다. 컨티뉴어스하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카알과 골지가 아주 팽팽하게 대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두 사람의 어떤 그런 대립이 계속 이어지다가 20세기 초반에 사실은 두 사람이 동시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어떤 과학적인 그런 신념은 그 당시에도 팽팽하게 대결을 했고요. 근데 결국은 사실은 그 다음에 기술이 진보하면서 카알이 맞았다는 것, 즉 세포는 하나의 독립적인 기관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과학자들은 알게 되었죠.
자, 이렇듯이 사실은 우리가 뇌를 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잠시 좀 읽어봐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어주시면 어떻게 머릿속에 와닿으세요? 분화 일일제의 신경구는 신경줄기세포 표지자 신호의 분포가 많고 신경세포 표지자 신호는 생성되기 시작하다. 뭐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머릿속에 그렇게 잘 그려지진 않으시지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컬러풀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줄기세포 표지자는 빨간색이고 신경세포 표지자는 초록색이죠. 즉 분화 일일제의 신경구에서는 신경세포 표지자인 초록색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여러분 머릿속에도 금방 떠오르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속담에도 있고 우리가 아주 세계 공용적인 어떤 속담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 보는 것이 힘이다. 이런 어떤 속담들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뇌를 본다는 것은 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19세기 한 중반쯤에 골상학이라는 그러한 학문이 아주 붐이 일어났어요. 이 골상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한 150년, 200년 가깝게 이어왔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수도 있지만 뭐 여성의 뇌 안에는 뭐 TV 드라마, 쇼핑하는 영역이 있고 남성의 뇌 안에는 뭐 스포츠 뭐 이런 어떤 영역이 있는 그런 커튼 같은 거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골상학이라는 걸 주장한 학자들에 의하면 뇌의 어떤 그 두개골의 모양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달라지고 두개골의 모양에 따라서 이 사람이 뭘 잘하는지도 내가 예측할 수도 있고 각각의 영역마다 주관적으로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런 골상학에 대한 사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사실은 보는 것을 100% 믿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되는 입장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어떤 뇌과학적 기술을 다 활용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뉴로이미징의 한 가지 기술로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희가 뇌를 이해하는 그러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은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어떤 수준으로 뇌를 연구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수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의 밑에 보시는 몰레큘을 볼 것이냐. 시냅스라는 거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사이 간극을 얘기하는데 시냅스를 볼 것이냐. 신경세포 자체를 볼 것이냐. 그리고 뇌를 그 자체,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뇌를 접근하는 그 수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접근하는 방법도 우리가 이미징, 보는 것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알려진 그런 생명과학의 기본적인 테크닉적으로 접근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는 사실 뉴로 이미징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목도 그렇지만 뇌를 보고 뇌를 이해하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뇌를 보는 측면에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몰레큘보다 더 작은 단위, 나노 스케일의 어떤 분자나 원자들이 변하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2014년에 화학 노벨상이 사실은 이 3명의 과학자들한테 돌아갔는데 이 사람들은 나노 스케일로 브레인을 볼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개발한 3사람의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공헌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나노스코픽 레벨로 few hundred 나노미터로 사실은 변하는 그런 브레인을 보면서 우리가 뇌를 연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스코픽 레벨에서의 어떤 뇌를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여기 보시는 게 진짜 뇌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포와 어떤 시스템 레벨에서
내에서의 뇌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 게 저희의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숙제이기도 하고요. 21세기 정복되지 않은 뇌를 이해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즘에 많이 붐이 있는 fMRI라고 하는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이라는 테크닉이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기전에 있는 세포적, 그 다음에 어떤 베스큘러적인 어떤 기능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뇌 안에는 하나의 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세포가 숨어 있고 이러한 다양한 세포들의 하나하나의 어떤 기능적, 구조적 특징을 공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이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잠깐 설명드리는 리얼타임 2P 이미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투포톤, 롱 파장의 투포톤을 저희가 뇌 안으로 집어넣어줘서 그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동물의 티슈에서 뇌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그림들이 사실은 이러한 투포톤 이미징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그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우스 브레인에서 얻은 혈관의 그런 구조인데 죽이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다양한 어떤 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요. 요즘은 또 특히 기능적인 이러한 이미징을 많이 추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뇌 세포가 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칼슘이라는 아이온입니다. 이 칼슘 아이온이 뇌 신경세포 안에 시그널링 몰레큘이 되는데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이 칼슘 시그널을 디텍트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했고 그것들이 사실은 플로레슨 이미징, 형광 이미징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클루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저희 랩에서 이제 얻은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는 이 초록색이 신경세포가 칼슘 시그널이 나왔을 때 형광으로 바뀌는 그걸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만들 수가 있는데 바이러스를 인젝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유전자 조작쥐를 만들 수 있고요. 이 경우는 유전자가 조작이 돼서 신경세포에서 칼슘이 나올 때 초록색 형광이 나오는 그러한 이제 영상이 되겠고 보시면 이게 반짝반짝하고 이게 돌아가는 회오리 바람의 이 현상이 뉴런들이 파이어링하는 패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요즘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막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사람의 뇌, 마우스의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 특히 이 마우스에서는 제가 3주 동안 스트레스를 계속 줬을 때 혈관의 구조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걸 볼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BBB라고 하는 우리의 그 뇌 혈관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어떤 방어막 같은 게 있습니다.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하는 그러한 게 있는데 이 BBB가 깨어져서 몰레큘이 얼마나 조직으로 나오는지도 이 방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브레인에 인저리가 있을 때 이 경우에는 마이크로글라이라고 하는 세포가 인저리에 반응해서 이게 사실은 면역 세포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이 사실은 필요한 경우에 이 세포들이 그거에 집중해서 인저리를 고치는 이제 이러한 그러한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경우에는 베슬이 깨졌을 때, 블러드 베슬이 깨졌을 때 작은 스트로크나 이런 어떤 혈관이 터졌을 때도 역시 이 마이크로글라이아가 그쪽으로 가서 리페어를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이런 기술로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전을 통해서 브레인 인저리를 뇌가 고치려고 하는지 또 이것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발작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는 어떠한 형태로 반응을 하고 베슬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은 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질병 중에 하나가 퇴행성 뇌질환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요즘에는 거의 90세,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많고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어떤 그 수요도 많고 환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생겼을 때에 생기는 그런 미세한 환경의 변화를 이러한 테크닉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기존에 알려진 생명과학적
생명과학적인 그러한 기술로 컨펌하는 그러한 노력을 저희가 하면서 이러한 퇴행성 뇌질환 같은 질병에 대한 기전적 이해를 돕고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헬스와 디지즈드 브레인에서 셀룰러 레벨에서의 그러한 신경세포와 여러 가지 몰레큘의 상호작용을 저희가 봄으로써 뇌를 이해하고 이거를 통해서 사실은 저희가 시스템 레벨, 우리가 전체 뇌에 대한 뇌 기능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질환을 고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치료법을 내는 것이 지금 이 뉴로사이언스 전체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실 2008년에 성균관대학교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성균관대학교에 부임한 지 1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성균관대학교에서 IBS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이라는 기관을 유치를 했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다양한 이런 아주 고가의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제가 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러한 기초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뜻하지 않게 제가 어떤 기회를 만났냐면은 그 2019년에 제가 김한주 대표님과 저희 학교의 또 다른 교수님이신 김용호 교수님과 같이 CNS 디지즈를 고치려는 그러한 스타트업 컴퍼니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앞에 얘기해 드렸지만 제가 그 스타트랙 보야저를 보면서 그 To boldly go where no man has gone before 라는 그 문구가 사실은 지금은 To boldly go where I never been before. 사실은 제가 CNS 디지즈의 치료법, 신약 개발 이쪽은 저한테도 굉장히 생소한 영역인데 제가 그동안에 25년 정도의 어떤 뇌과학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를 김한주 대표님과 김용호 교수님 또 약대 이재철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아임뉴런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스타트업을 통해서 저희가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신약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퇴행성 뇌질환, 치매나 알츠하이머 치매나 여러 가지 파킨슨 디지즈 같은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CNS 필드에 고쳐지지 않은 그러한 아주 시비어한 레어 지네틱 디지즈까지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뇌과학과 함께 저 자신도 성장을 했고 또 제가 사실은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굉장히 좀 익사이팅한 그런 것이 사실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제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쉐어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가정에 이제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